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배여진. 먼저 아낌없는 애정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우리 국민대학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일 문제에 누구보다 진심을 갖고 계신 전문가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통일교육 궁금하신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는 이번 방학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이렇게 파주에 다녀왔습니다. 오두산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의 인공기도 보고 인통선에 들어가 남북 출입사무소도 들렸죠. 거기에 이렇게 개성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쩌면 평생 갈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교수님들께 라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저희는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빨갱이라는 이 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12년 정규 교육과정 내내 지겹도록 통일은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만 배웠죠. 하지만 책밖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적이야. 통일 지지한 놈들은 다 빨갱이야. 라고. 이렇게 빨갱이의 뜻을 알게 되었답니다. 더군다나 TV를 틀면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이러니 안 무서울 수가 없었죠. 교과서와 실제 괴리 사이에서 혼동만 느낄 뿐 사실 그 어떤 교육도 와닿은 게 없었어요. 그마저도 한 학기에 몇 번 이런 형식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현재 이렇게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통일과 북한이 금기어가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원래도 솔직히 큰 관심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대북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북한 관련 논의는 인역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갈등이 극도로 심화된 20대 사이에서는 더더욱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친구들과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얘기했던 기억이 드물어요. 저번에 파주에 다녀오고 나서 친구에게 나 언젠가 한번 북한에 가보고 싶은데? 라고 말을 했다가 무슨 그런 소원이 다 있냐며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갈 유럽 여행을 준비하면서 왜 통일 이후에 북한 여행은 말도 꺼내지 못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 대부분은 취업과 관련되고 학점 잘 딸 수 있는 소위 꿀강이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너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는 식의 강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반감만 커지게 합니다. 그리고 통일 관련 강의는 상대적으로 비인기 과목일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졸업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핵심 교양 목록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통일이란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학생만 꾸준히 듣는 게 현실입니다. 관련 강의령을 살펴보면 대체로 교과목명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왜 자꾸만 통일이라는 네이밍을 붙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나요? 고교 시절 때 의무적으로 졸면서 듣던 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또한 통일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보면 수업을 듣기 전부터 질색을 할 것 같네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와닿게 할지, 어떤 것과 연계해 신선함을 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국민대학교 재학생 150명에게 통일교육은 어떤 게 문제인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점은 다수가 공통적으로 너무 이상적인 말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은 통일 과정과 이후의 현실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함께 설명돼야 흥미를 이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온 통일교육은 대부분 추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원합니다. 평점이 높은 통일 강의의 강의평들을 말씀드리자면 내 가치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무조건 강의 내용을 암기해라가 아닌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깨달았다. 현 북한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세계사랑 엮어서 공부해보면 은근히 재밌을지도. 특히 국민대학교는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중 하나를 꼭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 학점 채우느라 바쁘고 취업에 유용한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모자랍니다. 또 알바나 연애하면서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바쁘지 않을까요? 통일에 관심조차 없다면 강의를 들을 엄두조차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대학교가 학생을 배려하는, 학생을 고려하는 학생 중심의 통일교육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으로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정신, 국민대학교 설립자 개공 신익희 선생님께서 채택하신 우리 학교의 권학이념입니다. 우리 학교가 통일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만큼 이러한 민족정신을 확장해 통일정신으로 새롭게 해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으실까요? 효율씨,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도 독립에서 통일까지라는 슬로건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권학이념을 통일정신으로 해석한다면 통일에 친숙해질 뿐만 아니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적인 3단계 통일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과거로 가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2단계는 현재에서 통일을 향한 방법론을 학습한 후에 3단계는 미래에서 통일 한반도에서의 나를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교육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많은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의 최종 목표를 한반도 통일이라고 설정하고 있어서 다수의 학생에게 공감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 교육의 목표를 무작정 통일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좀 이끌어내는 틀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는 통일이라는 단어보다 한반도 미래라는 단어를 통해 분단 상황에 대해 실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사랑받는 교육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총 6가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체험 위주의 교양 강의 개설입니다. 우리 학교 뒤편에는 명화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곳에서는 전통 차 문화를 경험하는 달해라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후 수강 신청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서 저도 놓쳤던 강의예요. 이런 것처럼 DMZ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봉사 활동을 하고 만남과 소통의 자리로 마련하는 등 북한에 대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 강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낍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피해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조차 꺼리게 되죠. 체험과 활동 위주의 교양 강의는 이러한 점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탈북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300명의 탈북대 학생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북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교는 어디인가요? 손 들어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어떻게 아셨죠? 정답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300명 중에서 무려 절반인 150명의 탈북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1위는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대학교입니다. 약 5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요. 의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유는요, 바로 탈북 학생에게 절대평가로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실제로 탈북 학생들은 영어 수업이나 컴퓨터 수업에서 많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특히 팀과제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외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 탈북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하네요. 이처럼 우리 국민대학교에서도 탈북 학생들에게 절대평가 제도를 적절히 도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처럼 학점은 우리의 대학 생활을 좌지우지하죠. 특히 대부분 강의가 상대평가인 국민대학교 내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통일 관련 강의만은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두 번째 방안이 생각났네요. 패스 혹은 논패스 학점을 부과하는 방식인 해노패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A뿔, B뿔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스, 논패스 이렇게 일정 기준만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수업이죠. 이렇게 저희처럼 발표해서 1학점을 받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학점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핵심
핵심교양의 통일부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핵심교양 각 부문별로 졸업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부문 1에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들었고 글로벌에서는 문명과 세계화의 부분을 들었어요. 아직 못 들은 참여에서는 뭘 들을지 고민 중인데 교수님들께서 한번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이처럼 여기에 통일을 추가하고 현재 있는 자유교양의 통일 관련 과목들을 이곳으로 편입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 통일 부문에 북한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강의가 있다면 얼른 제가 1등으로 듣고 싶네요. 네 번째 방안은 서포터즈를 통한 홍보입니다. 학교에서 통일 관련 서포터즈나 홍보대사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기존 활동들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내 벽보나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좋다고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즉, 입소문을 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전공 지식 활용입니다. 북한과 통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도록 토론의 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각 전공 학부생들이 본인의 지식을 살려서 남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죠. 친구가 저에게 핀잔을 준 것처럼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경영대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로 경영을 가르치다 라는 주제에 줄여서 배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배환경이란 방학 기간 중 경영대 재학생들이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베트남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학 원론을 가르치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배환경 같은 프로그램처럼 단과대별로 전공 지식과 통일 지식을 엮을 수 있는 행사나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좋네요. 한반도 미래연구원은 이번 달 말부터 제8회 대학생 통일 토론 경연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이처럼 단과대별로 관련 대회나 동아리, 행사를 매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관련 강의가 증설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주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방안으로는 기존 강의 내에서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1주차 정도 추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강의를 예로 들자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이라는 교양 수업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강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학기 말에 우리 교훈인 이교위가 사필 규정과 학교의 역사에 대해 2주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국민대의 역사를 연결하는 이 강의처럼 다른 과목들도 자연스럽게 남북관계와 통일의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교육이 더욱 국민대 학교만의 색으로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통일 이후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보셨나요? 그 우영우 변호사가 만약에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간다면 우영우 변호사가 북한에서 변호사를 어떻게 할 것 같은지 한번 상상해보고 북한에서 제가 어떤 걸 창업할지 그런 거 한번 상상해보고 그런 거 말이죠.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통일 교육을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들 즐길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생들은 대부분 이러한 통일 교육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아무리 교육 방식을 바꿔달라고 말해도 이렇게 앞에 나와도 실제로 변하는 것이 혁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설립 기성회의 고문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민주주의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 서지 않은 지식과 기술 교육은 그 개인과 그를 포함한 국가의 해가 된다. 이제는 교육자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제주에서의 학술회의가 부산, 서울을 넘어 백두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효영, 배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